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1월 초만 하더라도 플랜 B의 98,000달러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러모로 아쉬움을 남기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오미크론 이슈까지 터지면서 비트코인은 53,000달러까지 후퇴했었지만 그래도 11월 마감을 앞두고 58,000달러 회복세를 보인다는 점은 다행이라면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제 관심사는 11월의 부진을 깨고 12월 강세장 패턴이 올해도 반복될지 여부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전반을 둘러싼 상황 자체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아직 큰 상승을 위한 준비가 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온체인 데이터 기준으로 조만간 불마켓이 재개될 수 있다. 이 같은 윌리 우의 분석이 나왔고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으면서 2주 동안의 조정이 끝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인생을 건 두 남자의 행보에도 주목도가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마이클 셀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7,002개를 추가로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려 4,900억 원 규모를 추매한 건데 이번 추매의 평균 단가는 59,000달러대로 전해졌습니다. 모두가 11월 랠리 부진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을 때 마이클 셀러는 다시금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클 셀러 못지않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잭 도시가 트위터 CEO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도 확정이 됐습니다. 후임 CEO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회 결정까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잭 도시는 올해 초에 비트코인에 전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회사를 떠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밝히더니 진짜 떠나버렸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 주목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적잖은 아쉬움을 남긴 한 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들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는 점은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여러 전망과 분석들에 담긴 맥락들 잘 챙기셔서 12월에 기대되고 있는 연말 랠리에 원하시는 목표 잘 달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크립토 블라블라 채널 멤버십 후원과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계속 고꾸라질 듯이 불안감을 안겼었던 비트코인은 그래도 58,000달러 지지를 받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기대감이 워낙 컸기 때문인지 지금의 상황이 다소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회복세를 무난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은 매도세가 안정되면서 54,200달러에 자리한 100일 이동평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6만 달러와 6만 3천 달러에서 초기 저항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모멘텀이 일봉 차트 기준으로 회복되기 시작했고 이건 매수 세력이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일간 RSI는 가격 상승에 앞서 9월 말에 발생했던 것과 유사한 과매도 수준에 가까운 상태이다. 현재로서는 매수 세력이 추가 상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항을 제거해야 한다. 매수 세력은 지난달 69,000달러 부근에서 사상 최고치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장기 지표가 중립 상태로 바뀌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6만 달러 부근의 저항이 예상된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에는 아예 제목을 주요 데이터는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 조정이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뽑아버렸습니다. 비트코인이 여전히 6만 달러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이더리움과 일부 알트코인들의 회복은 현재 조정이 끝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우선 메타버스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 섹터는 상위 5개 상승 종목 가운데 갈라와 샌드박스, 또 디센트럴랜드 등이 계속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최근 잇따른 파트너십 체결 소식은 여전히 메타버스 관련 토큰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센트럴랜드의 가상랜드가 최근 250만 달러에 판매된 것을 비롯해서 엑스인피니티의 랜드플롯이 552더, 250만 달러 수준에 판매된 것, 또 스파이더맨 개봉과 맞물려서 NFT 토큰 제공 이벤트가 공개된 것 등을 호재성 이슈로 제시했습니다.
암호화폐 선물 미결제 약정 상황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는데 코인텔레그래프는 암호화폐 선물 미결제 약정이 500억 달러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서 사상 최고치와 비교했을 때 10% 정도 낮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결제 약정이 반드시 약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은 유동성 공급자와 시장 조성자가 진입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상황을 흥미롭게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물 미결제 약정은 최근 발생한 20억 달러 규모의 청산을 고려할 때 건전한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런 데이터가 흥미롭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11월 29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강세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루 전의 반등은 2주의 조정 기간이 끝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제발 이런 분석대로만 좀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체인 분석가 윌리 우 역시 비슷한 취지의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최근 What Bitcoin Did에 출연해서 비트코인 온체인 펀더멘털이 건강해 보이고 특별한 것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큰 상승을 위한 준비는 돼 있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지만 파생 상품 데이터를 봤을 때 며칠 안에 강세장이 재개될 수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많다. 장기 투자자는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는 장기 투자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단연 마이클 세일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현금 4억 1,440만 달러를 투입해서 비트코인 7,002개를 추가 매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추가 매수의 평균 매입 단가가 59,187달러였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총 보유량은 12만 1,044개로 현재 가격 기준으로 70억 달러 수준이고 전체 평균 단가는 29,534달러입니다. 참 언제 봐도 부러운 숫자인 것 같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못지않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트위터의 CEO 잭 도시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위터 설립자이자 그동안 CEO로 활동해왔던 잭 도시는 트위터 CEO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고 후임은 그동안 CTO로 일해왔던 파라그 아그라왈이 선임됐습니다. 이미 이사회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안이고 잭 도시는 내년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회사 이사직은 계속해서 수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잭 도시는 나는 트위터가 이제 설립자들과 헤어져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잭 도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구체적으로 전해진 것은 없지만 올해 초 그는 비트코인에 전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회사를 떠날 의향이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잭 도시가 역시 CEO로 있는 스퀘어에서 탈중앙화 비트코인 거래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화이트페이퍼, 백서까지 공개한 상황이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 더 집중적인 행보를 펼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잭 도시가 일군 혁신도 정말 대단하지만 앞으로 또 어떤 일로 세상을 놀라게 할지 사뭇 기대되고 궁금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 오미크론 쇼크로 인해서 자본시장 전체가 흔들리면서 해치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지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강세론자 가운데 한 명인 모건크릭 캐피털의 CEO 마크 유스코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자산이 인플레이션 탈출 수단이라고 다시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각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완벽한 저장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 같은 나라들의 경우 비트코인이 그 나라 통화에 비해서 우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통화 자체의 가치가 거의 사라진 것이다. 이런 일이 전 세계에서 경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정부가 빚을 갚을 수도 또 채무 불이행 선언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통화를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가질 파급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전염력과 치명률 등 정확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파장의 크기에 대한 예측 역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빠르게 확산하는 부정적인 상황의 시나리오의 경우에
내년 1분기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기존 자사 전망치보다 2.5%포인트 낮은 2%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럴 경우에 내년 연간 세계 경제 성장률도 현재 전망치보다 0.4%포인트 하락한 4.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우려와 달리 오미크론의 전염력이 델타 변이보다 약할 경우에는 세계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이 낮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조금 더 전염력이 강하지만 중증 유발이 더 적은 상황이라면 그만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과연 그저 그런 수준의 지나가는 변이가 될지, 세계 경제를 한 번 더 흔들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변이가 될지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아직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 봉쇄,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험악한 상황에 대한 추측성 경고까지 더 많이 나오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역시 결국 지나가겠지만 별다른 탈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든 말든 기관들의 암호화폐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쉐어스의 데이터를 보면 지난주 ETF를 포함해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는 3억 6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 펀드에는 최근 5주 사이 최대 규모인 2억 4,730만 달러가 유입됐고, 이더리움 펀드에는 2,310만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또 솔라나에는 1,460만 달러, 폴카닷에는 1,150만 달러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카르다노 펀드에서는 110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와중에도 기관들의 투자 욕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일부 강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된 지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돼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SEC 공식 문건을 보면 미국 델라웨어 법정 신탁 켈리 스트래티직 ETF 트러스트가 SEC의 이더리움 선물 ETF 출시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 8월 바네크가 이더 선물 ETF 출시 승인을 신청했다가 신청 이틀 만에 철회하기도 했었는데,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선물 ETF 출시 역시 큰 문제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피어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그 시점이 언제쯤 될지 여러모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다소간의 기대감과 또 그만큼의 불안감이 공존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여러 긍정적인 시그널들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막연한 불안감에 기반한 의사결정보다는 그래도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